구름대처럼 몰려드는 사람들. 상당히 심리전이라고 봐요, 지금은. 멀리 바다 건너 미국까지 확산된 강남 부동산 열풍. 강남에 있는데 저희는 논현동에 가지고 있거든요. 재건축이 되면서 그게 몇 배가 뛰어서 지금은 한 6억 5천 정도. 자건하면 천문학적으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 불투명한 시장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 주고받을 금액은 서로가 무리수고로 갖고 있는 거야. 근거를 안 남겨버린다는 얘기지. 강남의 치솟는 집값이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흔히 우리가 강남이라고 말하는 곳은 강남, 서초, 송파구 3개 지역이다.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150만여 명, 서울시 전체 인구의 10% 남짓이다. 하지만 이곳의 아파트 가격은 서울을 넘어 전국을 요동치게 하고 있다. 지난 99년 서울 5개 저밀도 지구에 대한 정부의 재건축 추진 발표는 강남 부동산 가격 급등의 신호탄이 됐다. 지난 9월 말 취재진이 찾은 반포 주공아파트 역시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이다. 취재진은 이곳에서 16평 아파트를 6억여 원에 팔고 이사를 가는 한 주민을 만났다. 이게 지금 몇 평짜리입니까? 16평. 7, 8년 전에 사셨을 때는 얼마 하셨어요? 이거? 이곳 사람들도 최근의 가격 폭등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해가 안 되죠.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저 앞에 타워팰리스라든가 그러면 가격이 3,400씩 하잖아요. 과연 그 정도의 가격을 줘야 될 만큼 그 주택이 값어치지 않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도 가장 각광받고 있는 도곡동 주공아파트 2단지. 올 6월 재건축 사업 승인을 받은 이곳은 현재 13평형이 8억을 호가하고 있다. 집주인들은 대개 외지 사람들이고 이곳의 주민들은 대부분 전세로 살고 있다. 전세로 있으세요? 네. 전세 얼마예요? 저희는 좀 싸게 있는데 6천이에요. 아, 6천만 원에? 네. 이게 지금 8억 이상 간다는 거에 관해서는 어떻게 글쎄요. 다들 그냥 강북 사람들도 그렇고 여기 사는 저희도 8억까지 간다는 거는 솔직히 그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억 아파트 갖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돈에 대한 관념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8억이라는 게 뭐 때문에 8억씩 나가는지는 확실히 저도 잘 모르면 좋겠어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도곡동 1단지 아파트의 가격은 10억 원을 넘었고 2단지 역시 사업 승인이 나면서 가격이 껑충 뛰었다.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하다 보니 늘어난 양도소득세 때문에 매매는 활발하지 않다. 지금 이제 도곡아파트도 물건이 단련한 곳이라 경우에 따라서는 2억 7천만 원 정도 양도세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 저번에 팔려다 못 팔았는데요. 자기가 양도세 2억 7천만 원에서 세무사 들여다가 계산하면 2억 7천만 원 나와요. 보통 2억 나온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안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억을 손해보고 또 옮기려도 2억 손해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10억에 판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8억짜리밖에 못 산단 말씀입니다, 집을. 그러니 누가 옮기려고 하겠습니까? 그대로 옮기지 않죠. 대부분 단지가 아직 조합 설립인가도 받지 않은 개포동 주공아파트 역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다. 개포 주공 2, 3, 4단지는 아직 예비 안전 진단도 받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일단 기세가 오른 재건축 아파트의 투자 열기는 이런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아무리 짧아도 1단지 지금 본안전 진단까지 마친 지역이라도 아무리 짧아도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그럼 2단지부터 4단지까지는 한 적어도 7년에서 한 10년 사이 정도라고 봐야 돼요. 입주하는 시점까지는 그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리 빨라도. 제일 손바뀜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7.5평 3억 3천, 11평 4억 5천, 13평 5억 5천, 16평 6억 3천, 17평 8억, 25평 9억 5천. 이제 어디로 이사 가시나요?
이게 지금 그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이라고 안 되겠죠? 네, 왜 그러냐면 이건 잊어버려요. 왜 그쪽을 해놓느냐 하면은 예.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예. 진짜 오른쪽에 있는 가격 기준만 해놓으면 더 받아달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가격을 더 올릴 수뿐이 없는 입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종의 좀 진정시키는 방법으로 아니 7억 뭐 5억 5천 한다는데요. 그러면 5억 5천짜리도 있지요. 그렇지만은 5억 2천짜리도 아직 있습니다. 호가가 뭐 이런 것을 내비치기 위해서 실제 밑에 있는 쪽에서는 거래가 안 되죠.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폭등으로 주변의 다른 아파트들도 덩달아 가파른 상승세를 탔다. 특히 최근 들어 각광받고 있는 일부 지역은 평당 3천만 원을 넘어섰다. 3천만 원이 넘잖아요, 평당. 네. 그걸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내가 지금 이해가 좀 안 하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야죠. 그런 여론이 평피합니다, 지금. 오늘도 부동산 돌아다니는데 다 중개업 하신 분도 그렇고 좀 너무 심하지 않냐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던데요. 분양 대행업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군요. 예. 나도 집 팔았어요. 그래갖고 팔자마자 딱 2달 만에 2억 올라버리니까 아이 돌아버리려고 하더라고. 그 뒤로 3달 만에 샀는데도 2억이 또 올라버렸어.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와, 이건 진짜 문제다. 예. 그리고 나는 전문가라는 사람이 팔아야 된다고 팔았어. 올 3월 달에. 예. 네가 전문가냐 그랬는데 내가 뭐라 하겠어.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물어보면 나 아무 말도 못한다. 왜냐면 알 수가 없고 미쳤다 나라가 그러고 있잖아. 강남 부동산 가격 폭등의 또 다른 진원지는 주상복합 아파트다. 분양 초기에는 비싼 가격 때문에 미분양이 많았던 이곳은 최근에 집값 폭등을 등에 업고 이랴 강남 지역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지난 한 해 이곳의 가격은 100%가 넘게 올랐다. 아파트 주민과 외부를 차단하는 철저한 보안 시스템은 새로운 강남의 문화로 등장했다. 이쪽 찍으시려면은 저쪽 나가서 찍어주세요. 예? 저쪽 나가서 찍어주세요. 아저씨, 여기는 단지 내라니까요. 좀 나가서 카메라 막지 마라. 나가셔서 찍으시라고요. 단 3년 만에 한국의 최상류층이 모여 사는 곳으로 인식돼버린 이곳에서 고급 외제차를 발견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곳의 아파트 가격은 근처의 10여 개 중개업체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취재진은 매수자를 가장해 101평형의 가격을 알아봤다. 여기 타워는 일반 아파트하고 달라가지고 얼마 전에 102평짜리 한 31억 정도에 거래가 됐었어요. 100평 뭐 한참 할 때는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31억, 32억. 같은 펜트하우스는 한 30억 정도 50억까지. 지금 현재 45억. 위치와 전망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비슷한 평형의 가격이 20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는 사람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만을 믿을 수밖에 없다. 지극히 불투명한 시장인 것이다.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은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를 질 높은 교육과 생활 여건 때문이라고 여겨왔다. 하지만 그런 요인들만으로 최근 강남의 아파트 가격 폭등을 설명할 수 있을까? 인구 60만을 수용해서 도심 인구의 분산을 목적으로 한 영동지구 개발 사업이 70년대 박정희 정권은 강북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를 분산시킨다는 목표 아래 영동 택지 개발 사업을 시작했다. 개발이 시작되면서 강남은 점차 신흥 주거지로서의 면모를 갖춰갔다. 또 이와 함께 막대한 개발 이익을 노린 투기 세력들도 강남으로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다. 80년대 이후 서울의 주요 명문 고등학교들이 정책적으로 강남에 집중 이전되면서 강남은 교육특구로 자리 잡게 되었다. 명문 고등학교와 더불어 각종 공공시설들이 들어서면서 강남은 한국 중산층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지역으로 변모했다. 당연히 이 지역의 주택 가격은 꾸준히 올랐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심해지기 시작했다. 25년을 지속해온 강남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이제 대부분의 국민에게 불패의 신화로 자리 잡았다. 강남 투기의 붐은
태평양을 넘어 미국의 한인타운까지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현재 미국 거주 한인들 사이에선 강남 부동산 투자가 일종의 붐을 이루고 있다. 미국에서는 강남만큼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마땅한 투자 대상을 찾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의 아파트 투자를 교포들에게 알선하는 중개업체들도 생겨났다. 이런 한인타운의 부동산에는 요즘도 꾸준히 부동산 투자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다. 한국의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 많으세요? 저 관심 많아요. 네. 직접 구입도 하셨나요? 네네. 해보시고? 네네. 현재 부동산 소유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네네. 아파트. 네. 좀 더 자세히. 강남에 있는데 저희는 논현동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2년 전에 그 아파트를 한 5천만 원 정도 줬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뭐 아파트가 조금씩 오르더라고요. 오르더니 재건축이 되면서 그게 몇 배가 뛰어서 지금은 한 6억 5천 정도. 네. 엄청나게 뛰었죠. 네, 많이 뛰었죠. 그래서 그러고 보면은 강남이 네. 그 부동산 투자하기는 참 좋은 데인가 봐요. 최고의 적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부동산 돈이 나빠지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온 교포들이지만 부동산만큼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있다. 그러니까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리시더라고. 여기 계신 분들 현지인들도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누구라도 기회가 된다면 뭐 강남이건 어디건 간에 아파트 하나 정도 사놓고 싶다는 생각은 굉장히 많은 손님들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만났던 분들 중에는 그냥 제가 어림잡아서 한 30% 정도는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본인이 한국을 가면은 호텔에 있긴 좀 뭐하고 뭐 하나 좀 사놓고서 자기가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나머지는 거의 투자죠.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분양가도 급속히 높아졌다. 아파트 분양가 규제가 풀리기 전인 98년 서울시의 평당 분양가는 5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지만 올해 강남 지역에선 평당 분양가가 2천만 원을 넘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건설회사는 폭등하는 아파트 가격에 맞춰 덩달아 분양가를 높였다. 지난 봄 강남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한 건설회사는 건축비만 평당 1,200만 원이 넘게 든다고 신고했다. 대한주택공사가 해마다 펴내는 주택공사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도 주택공사의 경우 평당 건축비는 200만 원을 넘지 않는다. 민영주택의 경우도 차이는 크지 않다. 재건축 사업을 위해 한 건설회사가 조합에 제출한 사업 참여 제안서에는 평당 256만 원이면 건축이 가능하다고 적시돼 있다. 결국 주택건설회사들은 시장 가격의 폭등을 핑계 삼아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해 건설회사들은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밝은 사회를 만들고 정말로 걱정을 한다 그러면 표준건축비가 지금 현재 얼마다 하는 거를 공개해주고 건설회사가 이렇게 분양하는 거는 이건 정말 투기꾼들하고 부안해동해가지고 이건 정말 국가를 말아먹겠다는 얘기야. 부동산 시장의 불투명성은 이미 일반화된 이중계약서로 확인할 수 있다. 올 6월에 거래된 서울시의 38평형 아파트 세금 납부용 매매계약서다. 실제 시장 가격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서울의 38평형 아파트가 1억 원. 공시지가 이상으로만 신고하면 처벌받지 않는 관행이 나온 결과다. 뭔가 실거래는 사실상 실거래 신고 없었다고 봐야죠. 실거래가로 신고한 경우는 특이한 경우에는 개인 거래에서는 거의 실거래가 없었다고 봐야 될 거예요. 전세 월세 난 때문에 매수자와 매도자 그리고 공인중개사 간의 묵인된 이중계약서는 투명한 세금 징수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결국 이중계약서로 인한 세금 탈루는 불로소득을 얻는 사람들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간다. 사전 양도신고제를 통해서 종전 소득세법에서 사전 양도제를 통해서 미리 양도신고를 내면서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했거든요. 이런 제도를 좀 도적적으로 10년이든 20년도
계속하면서 실질 거래 가격이라는 그 바탕 기본 자료를 좀 수집해서 과세 인프라로 활용을 했으면은 전환이 가능했을 텐데 지금 보면은 단기적으로 투기 지역에 대해서 갑자기 기준시가를 적용하다 실질 거래 가격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실질 거래 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행정력이 있느냐? 사실 이런 행정력 가지고서 개개인의 어떤 행위를 파악한다는 데는 불가능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틈타 폭리를 취하는 건설회사, 낮은 보유세, 실거래가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불투명한 시장. 모든 국민을 투기자로 몰고 가는 우리의 독특한 상황이다. 실업률은 늘어나고 경기는 불황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유독 부동산 시장만은 화랑이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한국 경제에 또 다른 위기가 닥친다면 그것은 곧 우리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똘똘한 한 채로 대표되는 이른바 서울 강남.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전에보다 한 2억 그리고 오늘은 또 4억 올려서 나온 호가도 나왔더라고요. 집도 안 보고 이제 계약금을 먼저 내러 오시는 분들도 계셨고 다시금 출렁대는 부동산 시장. 집 사도 될까요? 서울 잠실의 한 대단지 아파트. 황진아 씨가 이른바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해 살펴보고 있는 곳입니다. 역세권이고 인프라가 잘 돼 있고 단지 안에 초중고가 다 있어가지고 시세와 금리 변화 등 부동산을 공부해가며 자금 조달 계획도 세웠습니다. 강의나 뭐 책 같은 거 보면서 공부도 따로 하고 있고 막 대출은 지금 규제상 얼마까지 받고 해서 이렇게 갈아타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었죠 원래는. 며칠 새 심상치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항상 매물 알람을 해놓거든요. 관심 단지를 호가가 갑자기 오르고 그 사이에 엄청 껑충 떠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서울시가 4년 8개월 만에 주요 재건축 단지를 제외한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습니다. 이른바 잠삼대청, 잠실과 삼성, 대치, 청담동이 포함됐습니다. 집값 상승과 투기 우려가 해소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주택시장의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 차원에서 과감히 규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실거주 의무가 사라졌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도 가능해졌습니다. 강남 부동산 시장에선 곧장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해제 발표 다음 날 대치동의 레미안 대치팰리스는 국민 평형인 84제곱미터가 40억 원에 거래됐고 잠실S 84제곱미터도 처음으로 30억 원을 찍었습니다. 또 잠실주공 5단지 76제곱미터가 31억여 원에 거래되는 등 규제가 풀리지 않은 인근 재건축 단지에서도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은 황진아 씨. 높은 금액으로 살 사람들이 있으면은 내놓겠다. 호가에 사면. 네, 맞아요. 그래서 3억에서 4억 가까이 이제 호가는 올라갔고. 손에 잡힐 것 같던 아파트는 닿기 힘든 곳이 됐습니다. 기존에 잡았던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며칠 사이에 너무 뛰어버리니까 조금 허탈하기도 하고 아쉬운 게 좀 크죠. 단기간에 급등한 호가에 시장에서는 관망세가 이어지는 듯했습니다. 높은 금액에 내놓고 이 금액에 팔리면은 그럼 나도 매매하겠다.
그렇게로 좀 살짝 동향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자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조금은 괴리감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좀 젊은이들이 신축 아파트. 하지만 금리 인하 소식까지 전해지며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는 금세 꺾이지 않을 모양새입니다. 거래 절벽이 우려되던 서울 아파트는 조금씩 거래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2월 거래량은 뭐 4천 건 넘어가는 거는 기정사실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 같으면 3월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강남과 서초, 송파구 등 서울 강남 3구의 집값 상승세는 두드러집니다. 이른바 마용성, 마포와 용산, 성동구도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노원과 도봉, 강북 등 그 외 지역은 소폭 하락하거나 변동이 없었습니다. 2020년, 2021년 폭등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있기 때문에 불안한 실수요자들이 너도 나도 달려들면서 지금 이상, 과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래량이 적은 상황에서 나오는 일종의 착시 효과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형 평수의 아주 고가 아파트만 거래되다 보니까 평균 거래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몇 건이 거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나눠보니까 평균 거래 가격이 상승한 거죠. 예를 들어서 집값이 오르고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통계 수치입니다. 7월부터 스트레스 DSR이 2단계에서 3단계로 강화되는 것도 또 다른 변수입니다. 규제가 강화되기 전 막차 수요 등이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매법정이 열리는 날 사람들이 법원으로 발길을 재촉합니다. 부동산 경매 전문가 정민우 씨도 서둘러 경매 목록부터 살펴봅니다. 인기 단지 아파트가 한 2건 정도 있다 보니까 입찰자 수는 조금 있을 것 같고요. 매일같이 오고 간 경매법정. 요즘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벌써 입찰 마감까지 1시간이 훨씬 넘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혼잡하잖아요.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경매시장. 때 아닌 특수를 맞았습니다. 분양 청약 당첨도 쉽지 않고 경매로 조금이라도 싸게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법원의 아파트 경매 건수는 4만 2천여 건으로 3년 만에 90%가량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특히 서울에선 7.5배나 증가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해서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해서 경매로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영끌족들이 타격을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 정민우 씨가 입찰에 참여한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경매. 무려 87명이 몰렸습니다. 낙찰가는 법원 감정가보다 3억 2천만 원이나 높았습니다. 갈수록 똘똘한 한 채로 더 몰리는 거죠. 오히려 더 고가 아파트에 더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파트 경매는 서울 안에서도 온도차가 났습니다. 서울 외곽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외면받고 있습니다. 낙찰가율이라는 것은 감정가 대비 얼마의 낙찰이 됐느냐의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100%를 넘어가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 속출을 하고 있지만 비강남권 아파트 중에서도 특히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은 2번 정도 유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두운 경제 전망과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습니다.
매우 좋은 시점이라고 봅니다. 오랜 기간 동안도 가격이 상승하지 못하고 전세가율은 굉장히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실거주 및 투자자들이 움직일 시기가 됐지 않나라고. 근데 거래가 지금 뭐 원활히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한국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대출 받아서 집을 산다? 그렇게 예상하기는 굉장히 힘들다.